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심한 이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시든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독부터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이쪽입니다. 연차 사용이라든지 휴일에 관한 문제라든지 일일이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알바를 해도 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 고용주가 벌금 등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실제로 쉬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작성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기고 있다면 나중에 계약서를 토대로 퇴직 후에도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말 그대로 모든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알바만을 위한 계약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계약서가 표준화되어 있고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니라면 계약서의 내용도 각각 회사마다 너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전공인 경우에는 공연을 하시는 분이든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든 아니면 물건을 만드시는 분이든 굉장히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계약서 내용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공연을 했을 때 계약서를 보면 연습에 관한 의무사항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의무사항, 그리고 배우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또 해당 페이, 아니면 전체 페이, 돈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따라 더 중요하게 여겨지긴 합니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정페이라고 해서 계약서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계약서는 썼지만 계약서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잘못된 계약서라면 법으로 계약서를 무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라는 게 원래 서명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조율도 하고 서로 맞춰서 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배우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서를 가지고 오신 분 앞에서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컴퍼니 매니저가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배우를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급여나 간단한 것만 협의를 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추가로 요구를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말로는 합의가 됐던 부분이 계약서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약서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의 사례로 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공연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추가 공연에 대한 페이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 측에서 추가 공연을 잡긴 했는데 5만 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계약서하고 다른 걸 요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인 제가 하는 것이죠. 심지어 3번 정도는 추가 공연을 회당 5만 원만 받고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연을 가게 됐고 10회 이상의 추가 공연이 잡히게 되었는데도 그 추가 공연도 다 회당 5만 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10번이라고 해도 5만 원이면 50만 원, 10만 원이면 100만 원 아닙니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힘들다. 5만 원으로는 이미 3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연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모두 다 오케이를 했던 거죠. 기획사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나쁘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그 기획사랑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배려할 만큼 배려를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추가 공연이라는 게 공연이 인기가 있어서 하는 게 추가 공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힘들다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페이를 깎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 공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 공연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잠시나마 제가 배우들 사이에서 저를 피하고 저를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도 좀 보기도 했고요. 나중에 배우들끼리 다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네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추가 공연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분들은 줄어든 돈이라도 받고 싶어 해서 그러는가 보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야 하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한 선배님을 시작으로 몇몇 배우분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우리가 단체 계약이 아니라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덜 받는 거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참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 따라가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는 겉으로 열정페이라는 게 드러나기 전이긴 했는데 모두들 예술 쪽은 열정페이라는 걸 약간 당연시하는 시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사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셔서 직접 도와달라 이런 얘기까지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제가 추가 공연에 대해서는 문제 안 생기게, 공연에 대해서 문제 안 생기게 성심성의껏 도와주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추가 공연을 다 없애겠다고까지 했던, 그렇게 반협박까지 했던 기획사가 결국 제 말대로 모든 배우들한테 추가 금액을 삭감하지 않는 걸로 진행해서 나머지 지방 공연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지방 공연을 할 때 숙소 근처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한 형님께서 저한테 와서는 좀 안 좋게 봤던 게 사실이다. 너 때문에 공연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추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저같이 강경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생각하면 제가 강경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를 희생시키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약서대로 한 게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아쉬웠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험이 사실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만 계약서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사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계약서의 목적이라는 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리하게 계약서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 통념상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서가 불합리하게 또 부당하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계약서 수정도 요구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증거로서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냐?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얘기냐? 우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법적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쉬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에 1시간씩 쉬게 되어 있죠. 근데 업종 특성상 쉬는 시간을 줄 수가 없다라든지 그래서 계약서상에는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8시간, 9시간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거는 상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걸리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은 아니지만 법에 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계약서에 있다면 통상적으로 하는 계약 관계를 따져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계약서는 무조건 자세히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면 계약을 하기 전에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면이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또 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계약서 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촬영 편집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사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제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계약서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고 지금에서야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표준 계약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양식화된 계약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 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촬영 편집을 제가 잘 모르고 계약서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요즘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두 계약으로만 진행하고 페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친구끼리 무슨 계약이냐 뭐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돈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급할 내용을 적시하고
또 친구 또한 받을 돈에 대해서 권리를 또 계약서의 형태로 남기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좋고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더 잘 되면 정말 끝까지 함께 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계약서에 뭘 봐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페이가 얼마인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이런 것만 주로 보시긴 할 겁니다. 저는 자세히 모든 걸 다 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연차 사용이라든지 휴일에 관한 문제라든지 일일이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 모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심한 이과장이었습니다.